지금부터 생명과학 6차시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36쪽 이 아래쪽 에너지 전환과 이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고요. 다음에 37쪽, 다음에 38쪽 실험까지. 실험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내용은 36, 37쪽에서 전부 끝납니다. 꼭 디딤 영상 보기 전에 교과서 자료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거 배울 건데요.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거 배울 거예요. 세포호흡. 자,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그때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나머지 노폐물들 뭐 이런 게 나와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나머지 뭔지. 자, 이걸 자세히 보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자, 세포호흡이란 세포에서, 즉 세포 중에, 세포 소위관 중에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화작용이죠. 이 에너지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와 열 에너지 형태로 나와요. ATP는 약 40%.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놨을 때 40 정도는 ATP에 저장하고 열 에너지로 약 60%가 날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열 에너지를 다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열 에너지는 체온 유지에 일부 이용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있다가 ATP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우리 몸에서 우리 생명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형태는 ATP라고 하는 형태의 에너지. 여기에 저장하고 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근육의 움직임이 필요하면 근육에서 이걸 이용하고 또는 소리가 필요하다면 이 성대 이쪽에서 필요하고 또는 물질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백질을 만들려고 한다면 단백질 만드는 리보솜 이런 데에 가서 이 ATP가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거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물질,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장할 수 있거나 할 때 에너지로 쓰이는 건 여기서 바로 쓴 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ATP에 저장했다가 쓴다는 거죠. 좀 이따 ATP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세포호흡은 있잖아요. 포도당만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단백질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제대로 정의하려면 영양소와 산소를 만나게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ATP에 저장하는, 물론 열에너지로 일부 유실되긴 하지만 이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포도당뿐만 아니에요. 지방도 한다고 했어요. 자, 포도당부터 설명할게요. 그럼 포도당부터. 포도당은 CHO로 구성되어 있죠. 산소는 O로 구성되어 있죠. 얘와 얘가 만나면 CO2가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다음 얘와 얘가 만나면 H2O가 만들어지겠죠. 여기 산소는 그냥 산소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 더, 지방의 구성원소는 뭐죠? 지방의 구성원소는 똑같이 CHO죠. 포도당이랑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단백질은 좀 말이 다르죠. 단백질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CHO, 여기는 똑같은데 N이 들어가 있죠. N. 그래서 얘랑 만나면 이산화탄소 단백질에서도 만들어지고 얘랑 만나면 물도 단백질에서 만들어져.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놈 때문에 단백질을 세포호흡에 쓰이게 되면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를 독이 없는 상태로 바꿔줘야 돼. 암모니아를 독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요소라고 하는 형태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10페이지에 있는 이 문제예요. 잘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봐봐. 단백질 CHON이 분해가 되면 이거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가가 세포호흡이야라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물과 함께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하고 우리 몸에서 합쳐져서 요소라고 하는 형태로 커진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간에서 일어나는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해독작용. 작은 물질이 커다란 물질이 됐으니까 이거는 동화라고 한다고 했었죠. 얘는 세포호흡이니까 이화. 그래서 여기에 있던 문제가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문제 풀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내용이 아니라 요걸 배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ATP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ATP. ATP는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해요. 숫자 3. 아데노신 3은 트리라고 했죠. 트라이. 인산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ATP가 되는 거야. 아데노신에 인산 3개가 붙어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ATP의 모습이에요. ATP의 모습. 자, 리보스하고 아데닌을 합친 걸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아데노신에 인산 몇 개? 3개. 그런데 아데닌하고 리보스 합쳐져서 된 아데노신, 요 결합. 그리고 요 결합은 검정색으로 나타냈는데 이 인산이 결합한 건 빨강색으로 나타냈죠. 달라요. 다른 결합이에요. 예전에는 예전 교과서는 이걸 물결로 표현했는데 요즘은 그냥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하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결합이야.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산과 인산 사이의 결합, 인산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 그래서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불러요. 여기 좀 잘렸는데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 인산 하나 붙이는데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요. 인산 하나 떼내는데 에너지 많이 나와요. 붙이는데 에너지 들어가고 떼내면 에너지 여기서 나오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데노신에 인산 2개 붙어 있으면 ADP,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그래서 ATP. 아데노신에 인산 3개 붙으면 ATP. ADP와 ATP 차이점 알겠어요? ADP는 인산이 2개, ATP는 인산이 3개.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간 거지. ATP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요거예요. ATP와 ADP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ATP야. ATP. 인산 여기 고에너지 인산 결합. 근데 얘가 ADP가 되려면 여기에 있던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잖아. 이 과정이 되려면 아래 과정이 되려면 에너지가 빠져나와야 돼. 에너지 방출. 다음 ADP와 이 인산 하나 무기인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산 하나가 결합하면 여기에 결합하는데 에너지 들어가잖아. 이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에너지 흡수. 즉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에서 나오는 에너지라고 하는 놈이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요거 결합하도록 도와주는 거고. 다음 요렇게 만든 ATP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요걸 끊어서 에너지 방출시켜서 여기서 생명활동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그림으로. 자, 이거예요. 자, 세포호흡할 때 포도당과 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미토콘드리아 그려야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면서 에너지 나온다고 했어. 그 에너지 중에 60%는 안타깝게도 열 에너지로 나가고 나머지 40%만 ATP에 저장해. ATP 저장하는 건 ADP와 인산 하나를 붙여가면서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걸 막 붙여가면서 ATP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낸 ATP는 잘 우리 몸에 저장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요걸 하나씩 끊어서 ADP와 인산 하나로 끊어내면서 에너지를 꺼내 쓰는 거지. 그 에너지를 우리는 생명활동에 쓰는 거지. 축구할 때 쓰고, 추울 때 열 발생할 때 쓰고, 공부할 때 머리에서 쓰고, 뇌에서, 다음에 생장할 때 뭔가를 만들어낼 때, 물질을 만들어낼 때 쓰고, 다음에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할 때도 쓰고. 그러면 이걸 다 소비하면 다 얘밖에 없겠네? 더 이상 나올 게 없겠네? 그러면 세포호흡을 통해서 다시 ATP를 막 만들어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다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겠지.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해. 그 보조 배터리로 선풍기도 돌리고 핸드폰도 쓰고 태블릿 PC도 쓰고. 그럼 보조 배터리가 다 에너지가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충전해. 그걸 이용해서 또 각종 디바이스들을 휴대용 디바이스들을 돌리고 다 떨어졌어. 그럼 다시 또 충전해.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걸 우리 몸에서는 ATP와 ADP가 담당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